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아유, 참하게도 생겼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막내 도련님이시죠? 야, 뭐해? 인사 안 드리고. 안녕하세요. 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애가 저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좀 낯을 가리나 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저럴 때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좀 사연이 있어서 쟤한텐 모질게 대하지 못해요. 네? 사연이요? 예, 유나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밥이나 먹자꾸나. 왜? 새언니도 아셔야지. 안 그럼 쟤 저러는 거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말 안 해줄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는 왜 유난이야? 오빠가 뭘 알겠어. 이건 새언니가 꼭 알아야 하는 우리 집안의 특이한 점이라고.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말해줄게. 몇 시간 뒤. 뭐야? 도련님한테 뭐 특이한 병 같은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안 숨겼지. 근데 무슨 반응이야? 시부모님도 막내 도련님은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그냥 어릴 때 제가 사고도 좀 치고 다니고 반항적인 성격이라 웬만하면 부모님이 안 건들려고 해. 비위 맞춰주면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든. 뭐? 그럼 부모님만 골치 아프신 거 아냐? 어릴 때 왜 안 잡으시고. 그게 나랑 지훈이는 부모님 손에서 온전히 컸는데 진아 어릴 땐 갑자기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기울었었대. 그래서 진아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키웠거든. 그것 때문에 애가 좀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있으신가 봐. 그랬구나. 그래서 좀 진아 말이라면 일단 그냥 들어주고 보는 편이야. 그게 남들이 보기엔 유별나 보일 수도 있어서 지훈이가 너 오기 전부터 걱정 많이 했거든. 괜찮지? 뭐 시부모님이 도련님 아끼는 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서 딱히 먼저 말 안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애가 나쁜 애는 아니니까 좀 철없는 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그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2년 뒤. 어머,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우리가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다. 의논할 일이요?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아니다.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괜히 바쁜 너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나?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공무원이잖니? 네? 네. 공무원 준비? 그거 오래 걸리더냐? 저는 운이 좋아서 2년 공부하고 합격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은 왜 물으세요? 아니 글쎄, 진하가 원래 꿈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애여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갑자기 공무원 준비가 해보고 싶다지 뭐니? 네? 도련님이요? 정말요?
근데 우리 주변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공무원은 너밖에 없어서 너 아니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단다. 세상에 너무 잘 됐네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우리도 저 어리고 팔팔한 녀석이 한참 꿈 많을 나이에 무기력하게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어서 어찌나 걱정을 했던지. 그러니까 말이야. 심지어 안정적인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무원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그런 거라면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일단 공무원 공부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바짝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 집은 지훈이까지 4명이 살아서 공부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독서실 같은 것도 워낙 없고. 그러시면 고시원이나 학원을 같이 등록하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첫 해에 공부 습관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집을 벗어나서 공부 환경 조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알기야 알지만서도 그런 데서 애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사실은 이미 고시원은 쭉 둘러보고 오는 길이야. 도저히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더구나.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고시원이랑 학원 다 등록해서 좀 빡빡하게 공부하긴 했거든요. 고시원이 처음에 살 땐 불편하고 갑갑한데 또 금방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궁상맞게 왜 며느리 앞에서 울고 그래? 어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미안해라. 근데 우리 애가 그런 데서 공부하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우리 원망을 왜 해? 나 자기 잘 되라고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겠다는 건데 아직도 진아를 몰라요? 할머니 집 그 좁은 방에서 살 때가 최악이라고 하는 앤데 고시원은 그보다도 좁은데 거기서 애를 어떻게 먹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혹시 도련님께서 고시원이 싫다고 하셨으면 억지로 보내지는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낼만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학원만 등록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애가 너무 힘들잖니. 여기서 우리 집까지 차로 다녀도 거리가 꽤 있는데 버스로 다니면 왕복 2시간 걸린다나? 네 말대로 공부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나 쓰는 건 너무 낭비지 않겠니? 그럼 원룸을 구해드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희 동네니까 제가 한번 괜찮은 데 있나 알아봐 드릴게요. 아유 답답해.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은 너랑 진철이가 진아 공부하는 동안만 좀 데리고 살아줄 수 없냐는 말이야. 네? 도련님이랑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안다마는 우리가 원룸을 구해다 주기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고시원에 보내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집은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닌 거 너도 알잖니? 대신 우리가 고시원 월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단다. 우리 진아 생활비로 월세 받는 셈 치고 좀 데리고 있어주면 너희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그렇지만
저희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요. 어차피 네 말대로 공무원 학원 등록하면 하루 종일 학원에 갇혀 사는 일정이더만. 잘 때만 잠깐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나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진아한테는 내가 너 속 속이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쥐죽은 듯 지내라고 잘 이야기해 둘게. 아휴, 도저히 우리 막내를 고시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 울지 마세요. 네 시어미가 고시원 돌아보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우는데 한 번만 잘 생각해봐주면 안 되겠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진철 씨랑도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철이한텐 이미 얘기했어. 진철이야 친동생인데 같이 산다고 불편한 게 뭐가 있겠니? 우리가 너만 잘 설득하면 데리고 지내겠다고 하더구나. 네?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야 당연히 미리 말하면 네가 거절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부탁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집 살 때도 보태준 게 있잖니? 그 보답이다 생각하고 진아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주렴. 정말 죄송하지만 도련님이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붙을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 아이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같이 지내볼게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니? 정말 고맙다, 며느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려주셨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주일 뒤. 도련님 오셨어요? 네. 저기 편하게 계셔도 돼요. 편하지가 않아서. 처음에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계셔야 빨리 편해져요. 저도 도련님이 제 남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할게요. 얼른 친해져요, 저희. 노력해볼게요. 여보, 낮에 진아랑 어땠어? 뭐 괜찮던데? 진짜 말수가 없으시더라고. 아직 어색해서 그러신가? 걔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도 뭐 워낙 조용하셔서 그런가 집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편하기는 해. 집에 수험생 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도저히 면전에 대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정말 난처했어.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알겠어. 나도 이번엔 좀 곤란했어서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1년만 내가 딱 참는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집 보태주신 것도 있으니까. 마음 넓은 우리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근데 뭐하고 있었어? 우리 방금 밥 먹었잖아. 도련님 도시락 좀 싸드릴까 해서. 점심을 매번 사드시면 부담될 것 같아서. 에이, 우리 동네 깔린 게 고시식당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줘. 다 저렴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형네 집이라지만 얹혀 살아서 눈치도 보이지 돈도 얼마 없지. 얼마나 모든 게 다 부담되겠어. 밥이라도 집밥 싸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와, 당신은 진짜 천사야. 나도 고시생활 해봤잖아. 그 서러움을 잘 알아서. 그냥 나도 밑반찬 미리 해놓으면 편하니까 요리할 겸 싸드리는 거야. 매일은 나도 힘들다. 알지. 가끔 싸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게다가 당신이 요리를 좀 잘해? 도련님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
도시락 빌미로 친해지면 더 좋고. 완전 좋아할걸? 걔 음식이라면 안 가리고 다 잘 먹어. 다행이다. 어차피 1년이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련님이랑도 얼른 친해지면 좋겠네. 1년 뒤 시험날. 도련님, 시험 잘 보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험도 끝났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형수님. 네? 형수님이 저 공부하는데 뭐 보태주셨다고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세요? 네? 시험 본 사람한테 당일날 시험 잘 봤냐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네.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참다 말았는데 형수님 요리 맛 없거든요? 도시락 싸줄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맨날 깨끗하게 비워오시길래 입안에 안 맞으신지 몰랐어요. 그건 그냥 제가 예의상 억지로 우겨 넣어 먹거나 남는 건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버리셨다고요? 네. 아깝네요. 안 드시는 거 알았음 남편이라도 주는 건데. 아무튼 1년 동안 이 집 살면서 형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공부 방해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시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또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데요? 저 공부하는데 부엌에서 자꾸 달그락거리고 형이랑 맥주 마시면서 TV 보고 발소리도 아무렇게나 쿵쿵쿵. 주말에는 놀러 나간다고 사람 염장 지르기나 하고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도련님, 그럼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하는데 도련님 수험 생활한다고 저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도련님이세요. 그래도 엄연히 수험생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월세도 다 대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고시원 월세보다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없는 소중한 신혼생활 도련님한테 방 한 칸 내드리고 그 방 청소하고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도시락까지 싸드렸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나? 오며 가며 방문 열어서 저한테 말이나 걸고 정작 중요한 공부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방해만 했으면서 그깟 집안일 좀 했다고 저한테 유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수님 집인데 형수님이 청소해야지 누가 청소해요 그럼? 진짜 도련님! 시험 결과 발표 날. 애미야, 잘 지내고 있지? 아버님, 네, 저는 잘 지내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지나 말이다. 시험 결과 얘기는 들었지? 네? 네, 떨어지셨다면서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1년만 더 너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정말 죄송하지만요, 아버님. 도련님이랑은 이 집에서 더 안 살기로 정리가 돼서요. 도련님께서 저희 집에 있는 게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셨다고 하시네요. 아유,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1년만 더 살게 해주렴. 어차피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 아니니?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련님이랑은 더 불편해져서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너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더 어린앤데 그렇게 갈구고 싶니? 좀 타일러서 공부하게끔 이끌어주지 않고. 어머니, 저 도련님 갈군 적 없어요. 오히려 청소니 이불 빨래 같은 거 다 해드리고 돈 없다고 끼니 거르실까봐 도시락도 챙겨드렸다고요.
진철 씨랑 둘만의 신혼생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해주듯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아, 그래 알지. 근데 진아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래, 걔라고 형수네 얹혀 사는 게 편했겠어? 걔도 너희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 많이 했더구나. 숨죽여 있느라 고시원이 나을 판이었다던데. 그러면 고시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전 저희 집에 도련님 더는 못 드려요. 얘 좀 봐라. 어딜. 어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렇게 부탁하셔서 1년이나 자식 뒷바라지 대신 해드렸으면 됐잖아요. 아파트 지원해주신 걸로 도련님 자꾸 보내실 거면 지원해주신 돈 모아서 갚을게요. 뭐야? 아이고 내 뒷거라. 새언니 잘 지내시죠? 진아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일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만 들어서 진아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30분 뒤. 뭐라고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가씨 진정하세요. 저도 그땐 흥분해서 눈이 뒤집혔지만 도련님도 아마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던 걸 거예요. 오빠는 알아요? 진아 그 자식이 그랬던 거? 너무 화나서 좀 화시키고 말하려고 아직 안 꺼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사는 건 절대 싫다고 말은 해놨어요. 이건 오빠도 알아야 돼요. 어쩐지 걔가 언니네 집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하다 했어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왜 받아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울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저희 집이 너무 큰 민폐를 끼쳤네요, 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닌걸요. 안 그래도 저랑 오빠랑 그 자식이 자식 노릇 인간 구실 하나도 안 하고 살아서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혼쭐을 내줘야지. 저 때문이시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다 언니, 오빠한테 이 얘기 제가 할게요. 저희 삼남매 문제니까 저희 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신 언니한테 까부는 일 없게 할게요. 감사해요, 아가씨. 제 억울함과 고민을 아가씨께 털어놓고 며칠 뒤 도련님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저를 한참 노려보길래 왜 그러시냐고 말을 붙였더니 마지못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죄송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아무래도 제대로 손을 봐준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복신 선수까지 했었더라고요. 도련님에게 사랑의 매를 퍼붓는 동안 남편이 보다 못해 말릴 지경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문을 열고 나가는 팔에 살짝 멍이 든 것도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도련님 안부를 묻던 시부모님 연락도 뚝 끊어져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역시 철없는 동생에겐 가끔 사랑의 매가 필요한가 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4살 돌싱입니다.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만두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문득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제 이야기를 한 적 없었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속풀이 좀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그곳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은 가업으로 이어서 해오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 수출도 하면서 조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며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반대로 시댁은 부유하진 않지만 여느 보통의 가정집과 같았고 남편은 명문대 출신 의사였어요. 쉽게 말해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희 신혼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아, 네. 그래서 기분 좋네요.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여윳돈도 생겼으니 나 용돈 좀 다오. 내가 나이가 드니 일을 하기가 영 힘드네. 그러세요? 식당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해야겠니?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자리 잡았으니 자식들 덕 좀 보면서 살아야지. 너 여윳돈도 생겼으니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라. 200만 원이요? 그래. 왜? 못하겠니? 용돈 겸 생활비라고 생각해.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몇 푼 더 얹어준다 생각하렴. 수형이도 월급 1,000만 원 이상은 된다며? 그럼 2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안 가지 않아? 그렇긴 하죠. 일단 그렇게 할게요. 언니, 그럼 나는 디올에서 나온 신상 가방 좀 빌려줘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드레스룸 보니까 언니 명품광이던데? 저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드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번처럼 AS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참나, 지금 그까짓 거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하게 다뤘다고. 어차피 그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친정 부모님이 생일 때마다 사주신 것도 있고요. 누구는 좋겠네. 엄마, 오빠, 나도 사주면 안 될까? 취업 선물이다 생각하고. 야, 탐낼 걸 탐내. 너 취업 선물로 노트북 사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마. 지난번에 가방 AS 비용도 35만 원 나왔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리고 말지.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엄마 바쁜데 자꾸 연락하지 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병원에서 바쁘다고. 용돈은 다음 달부터 200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바쁜 사람 붙잡고 뭐라 하지 마요. 알겠죠? 아이고, 서방 없는 년은 부러워서 어떻게 산담?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시누이도 툭하면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을 탐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크고 작은 트러블로 문제를 일으켜서 파혼 위기까지 갔었지만 남편이 결혼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길래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태도가 정말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느샌가 은근히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결국 자녀 계획을 세운다는 핑계로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회인이니 친정에 신경 끄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친정이랑 워낙 가깝게 사니까 평소에 자주 보니 그게 안 잊고 오셨나 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고 친정집에 가려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막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치를 줬답니다. 자기야, 이번 명절에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벌써 장보기 목록도 보내시고 꼼짝없이 혼자 해야 하는데. 원래 시집 오면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독하게 마음 먹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아니, 왜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 맛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질 하실 거잖아? 내가 그냥 노니? 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김 원장님이 골프 치자는데 뭐 어쩌겠어? 나도 출세 좀 해야지. 그냥 좀 도와달라는데 말이라도 알았다 하면 어디가 덧나? 이번에 친정은 또 안 갈 거지? 대놓고 골프 모임 한다는 거 보니 딱 사이즈 나오네. 집도 가까운데 평소에 다녀오면 되잖아. 출가회인이 자꾸 친정에 드나들면 그것처럼 안 좋게 보이는 건 없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잖아. 진짜 눈치도 없다.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나 정말 서운해. 눈치 없는 건 당신이지. 한번 겪어봤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난 골프 모임 갈 거야. 당신이 고생 좀 해. 얘, 목록 전달 받았지? 이번에 앞집 오기네 식구들도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어머니,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충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그이도 골프 모임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간이 맞나 확인도 해주셔야 하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잠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음식 도와달라 했어? 네가 제정신이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바깥일 하느라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너처럼 할 일 없는 애가 겸사겸사 하는 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 때문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됐고. 내가 보낸 목록 빠짐없이 장 봐와.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알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은 어찌어찌 지나갔지만 두 번째 명절인데 같이 좀 하자 하니 눈치도 없냐며 알아서 하라고 나무라더군요. 제가 척척박사 요리왕 장금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혼자 해낸답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말하면 남의 집 조상 제사상을 제가 차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다 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명절에 남편은 제사만 지내고 지인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찜질방도 가는데 저는 꼼짝없이 집 지키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친정집에 가는 건 고사하고 시댁에 오는 손님들마다 상을 새로 내다 드리고 치우고 전부 제 몫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라며 인사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시누이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몇 개월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부자 사위 얻게 되었다며 이제 팔자 좀 편하고 기세등등 하셨지만 저는 왠지 찝찝했습니다. 여보, 어제 인사 온 그 남자 말이야. 난 왜 별로일 것 같은지 몰라? 왜? 어디가 어때서? 멀쩡하게만 생겼구만. 그냥 풍기는 분위기랄까? 되게 낯설고 찝찝해서. 무슨 사업하는지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계속 돈 얘기만 하다 가는 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그냥 왠지 여자의 촉이랄까. 촉 같은 소리 하네.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말인데 수연이 결혼자금 좀 보태주자. 얼마나? 따로 축의금은 안 줘도 되고 뭐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결혼시키면서 기죽이지는 말아야지. 그건 그렇지. 얼마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적금 든 거 만기됐을 거니까 그거랑 당신 가진 거랑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나? 너무 많이 보태주는 거 아니야? 뭐가 많아? 엄마가 일도 안 하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거 다 털어서 시집 보내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나저나 결혼을 되게 서두르는 눈치던데. 아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쿨하게 보태주자고. 암튼 이따가 퇴근하면서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 준비는 아주 속전속결이었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걸로 아는데 결혼 준비도 2달도 안 된 시간에 거의 끝마쳤거든요. 청첩장만 나오면 되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휴대폰에서는 신우이의 메시지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나 정말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람 인우 씨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사무실 찾아갔는데 글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나처럼 그 사람 이름 대고 찾아온 여자가 한둘이 아니래. 어떡하면 좋아? 뭐라고? 그 자식 어디 있는데? 몰라. 아마 사기친 것 같다고 하는데 날라도 진작에 날랐겠지. 내 피 같은 돈 어떻게 해? 그래봤자 3천만 원이야. 다시 금방 벌면 되는 거야. 난리 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신고는 당연히 하지. 근데 신혼집 없고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빌려간 게 1억이 넘는단 말이야. 뭐? 1억이라고? 그거 집 담보로 대출도 받은 거라 못 찾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언니 집에 돈 많잖아요. 부탁 좀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네? 갑자기 저희 집은 왜? 맞아, 아가. 염치 없지만 사돈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워낙 급한 사정이다 보니 하필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응? 평소에 친정에 왕래도 못하게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지원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하겠다 답변은 못 드려요. 상의도 안 해보고 덜컥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쌍한 네 시누이 생각해서라도 큰 돈 필요 없으니 제발.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장인어른한테 넌지시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딸이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신우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불쌍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1억 원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저한테 잘해주겠다는 설탕 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사라지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큰일 겪고 나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저희 집이 빚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돈 많은 집안이라며 더욱더 노골적으로 선물도 요구하고 저 없는 시간에 신혼집에 찾아와 물건을 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 신혼집이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신혼집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시댁이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른 거였죠.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처분하고는 서울 근교의 쌍값에 나온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름 고급지게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가고 이제는 온전한 자기 집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새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생일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야, 다음 주 울 엄마 생일이어서 가족 지인 다 초대할 거거든? 쫓겨나기 싫으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말투가 왜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출장 뷔페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음식에 정성이 있어야지. 어디서 꾀를 부리고 있어? 어머님, 꽤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 출장 뷔페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사람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만든다고 뭐 금덩어리라도 된다니? 아무튼 사진으로 장보기 목록 보낸 거 그거 그대로 사오너라. 내일 장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나저나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도 신경 좀 써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번에 갈비찜 하거들랑 10인분 하지 말고 한 20인분 해. 뭐라고요? 20인분? 그걸 누가 다 먹어? 다 남길 것 같은데. 뭘 남겨? 각자 들고 갈 여유 음식 만들어 놓으라고. 남아도 되니까 많이 만들어. 알았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재료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미리 재료 갖다 놓을 거예요.
쑤시면 다 들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목록이나 잘 간수해. 저는 체념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까짓 건 못 해주겠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연락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5천만 원 정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시누이 결혼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준답시고 도와준 것 때문에 저는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이 이유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는데 상당히 급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이사하면서 가진 돈 다 써버렸다며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 해결이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조사 의뢰하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아침 친정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에 아침 일찍 경찰서에 다녀오셨는데 글쎄 거기서 시누이를 봤다는 거지 뭐예요? 저도 깜짝 놀라 하던 일 다 멈추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오고 있니?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단다. 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말 못한 게 뭔데? 사실 사돈 처녀가 범인이야. 혼자서 한 게 아니지만 나도 가서 깜짝 놀랐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글쎄, 누가 우리 김치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맘카페며 인터넷이며 난리가 났던 거 알지? 글쎄 그게 사돈처녀가 사람 하나 시켜서 저지른 거란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소문 만들어서 퍼뜨린 것까진 이해해. 근데 그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급한 대로 보상금 지급해야 해서 5천만 원 필요했는데 그게 다 사돈처녀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아니, 왜 그런 짓을? 사돈처녀 말로는 돈이 필요했나 봐. 예전에 사기 같은 거 당했잖아. 그 이후로 돈이 조금 딸렸나 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를 상대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일단 나 앞이니까 기다려. 이거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도 알아? 아직 연락은 안 갔을 거야. 상황 대충 마무리하고 연락까지 싶은데 조사 먼저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아무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친정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옷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웬 젊은 남녀 한 쌍이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죠. 친정 아버지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가 더 숨으려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고 확 젖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집이 여유롭다는 걸 알고 편법 써서 피해 보상금 받아내 돈 뜯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르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시누이를 한참을 쳐다보다 법대로 하라 소리치고는 일단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 물건을 탐내던 것도 모자라 친정에까지 피해를 끼치니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음식 준비고 뭐고 물 한 잔 들이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어떻게 박살낼까 생각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어느 정도 완성했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네요. 뭐? 당장 점심에 손님 오는데 너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출장 뷔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건 싫다고 했지? 아니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부모님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출장 뷔페 시킬까요?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니? 잠시 일이 있었다잖아. 선택권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아? 야, 너 내 아들한테 놈이라고 했어? 내 생일 다 망칠 작정이야? 제가 어머님 인생을 왜 망쳐요? 스스로 망치는 거면 몰라도
왜 제 탓을 하세요? 말 가려서 해. 그래도 시어머니야. 아무튼 오늘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내가 왜? 다 필요 없고 난 친정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이 역겨운 짓도 못 해먹겠다. 뭐가 어쩌고 저째? 역겨워? 너 지금 그 집에서 나가면 나랑 이혼이야.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야지. 어딜 가. 너네 엄마 생일상을 내가 왜 차려? 낳아준 놈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너네 엄마 생일을 기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짜져 있어라? 평소에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 해. 뭐? 길? 말 다 했냐? 아니, 못했거든? 넌 나 만나면 반 죽을 줄 알아라. 알겠냐? 난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야. 저는 그 길로 시댁에 있던 그릇, 집기류 다 버려버리고 식재료까지 다 내던지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 사업에 재를 뿌린 것도 모자라 나름 좋은 방향으로 해결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저지랄을 해대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내뱉으시더군요. 뭐 급한 대로 회랑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해결을 받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만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저에게 며느리 돌이 다 안 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제가 승소의 위자료 1억 받아냈어요. 신우이는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돈을 빼돌리려 했던 상대가 저희 친정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병원에 이미지 실추돼서 권고사직 당했고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이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 뒤로 친정집 사업은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크게 성공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니 전 남편이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살림을 다시 합치자며 개인 병원 차릴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엿먹으라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 사업을 시작했고 만두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만큼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요. 그 사람들이야 어찌 지내는지 제 알 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며 그들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